네, 머신러닝 2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 퀴즈를 풀어보셨을 텐데요. 만약 해보지 않으셨다면 바로 지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직접 손으로 풀어본 학생분과 아닌 학생분의 이해도 부분에서 크게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잠깐 멈추셨다가 푸신 다음 이어서 보시리라 믿고, 그럼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두 줄은 질문을 다시 한번 잘 보이도록 바꾼 것이고요. 바스켓 1, 바스켓 2 이렇게 B1, B2로 정해졌습니다. 초코에 대한 확률은 패스하고 바닐라 쿠키 확률을 보면 쿠키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개수를 분모로 바닐라 쿠키 개수만 분자로 하여 8분의 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B1일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구니가 두 개이니까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전 확률인 것입니다. 이 사전 조건에 영향을 받은 바닐라 쿠키일 가능도는, 즉 B1으로 한정하고 나면 B1 안에는 바닐라 쿠키가 30개가 있죠. 그래서 B1 조건 하에 바닐라 쿠키는 40분의 30, 4분의 3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숫자를 이곳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공식 가져와 보면 사전 확률 영향을 받은 어떤 데이터, 즉 결과는 5분의 3이 됩니다. 다시 이해되시도록 말해보면 바닐라 쿠키는 60%의 확률로 B1에서 나왔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B1에 바닐라 쿠키가 B2보다 10개 많기 때문에 50%가 아니라 60%의 확률로 B1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구나, 이렇게 역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 해결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확률 이해가 끝났으니까 종료!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럴 수 있으면 참 간단하겠지만 세상엔 우리 도움을 바라는 훨씬 복잡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욕설 스팸 필터기입니다. 1차 시도인데요. 트리플 X라는 어떤 단어의 이 유무를 통해서 스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트리플 X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스팸이라고 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감탄사일 때와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약간 인신공격성의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메일 필터는 조금은 우리가 카톡 등으로 인해서 전보다 좀 사용을 적게 하게 되면서 이 필터에 대해서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유튜브 자체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도 봤을 때 스튜디오에서 이런 채널 댓글에 대해서 게시된 것과 검토 대기 중인 것이 있고, 또 어떤 확률적으로 아예 스팸일 수 있는 댓글 이렇게 적혀 있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접하고 너무 당연하게 된 이런 스팸 필터 기능들이 이제 이런 어떤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더 똑똑한 스팸 필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트리플 X 단어 외에 어떤 영향을 주는 단어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오히려 스팸이 아니라고 제외해주는 단어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 트리플 X란 단어 외에 주변 단어들, 여러 단어들을 고려하는 필터기를 만들면 되겠군요 라는 해법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 개의 특징들을 같이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 피처의 확장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는 클래스를 찾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 클래스라고 구분해 줄 수 있는 특징들을 전부 반영할 대상들이 뭐 포유류라는 거, 뭐 눈이 2개라는 거, 코가 하나라는 거, 입이 하나라는 거, 다리가 4개라는 거, 꼬리가 있다는 거,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반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이즈라는 이론을 적용하게 됩니다. 딱딱 떨어지지 않는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순진한 베이즈라고 많이 검색이 되던데 밑에 이제 이런 스펠링 부분을 기억하기 편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 순진하다는 걸까 알아봤더니 나이브란 뜻이 뭐 순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하다, the simplicity of nature, 혹은 absence of artificiality, 어떤 가공이 없음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더라고요. 즉 단순한 베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단순한 베이즈인데 무엇을 단순화했느냐? 바로 가정을 단순화합니다. 어떤 가정이냐? 사건끼리 뭐 그런 관계를 어쨌든 우리는 추정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인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공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건이 다 독립적이야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실제로 사용될 수가 있을까? 너무 간단화 시켰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초록창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활용한 영화 별점 예측 시스템, 이런 구현 사례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 분이 진행을 하신 건데, 그 사례를 한번 보면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도에서 봤을 때 왓챠라는 어떤 앱이 있죠. 거기서 예상 별점이 생각보다 나에게 잘 맞지 않은 것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요인들은 감독과 배우와 평균 별점 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덜 반영된 것 같다 라고 체감하셨고, 그래서 나만을 위한 개인화된 모델을 만들고자 시도하신 겁니다. 이제 기존의 유사도 매트릭스를 통한 모델이 아닌 위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예측 모델이라고 적어졌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유저분들의 정보를, 유저스의 정보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매트릭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관심이 가졌으니까 이것을 추천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모델이었다고 하면, 새로운 모델에서는 본인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음과 같은 피처들을 입력으로 넣고 어떤 함수를 거쳐서 해당 영화의 예상 별점을 맞춰보는 그런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화의 데이터를 이제 구하게 되실 텐데, 그 샘플 데이터는 왓챠 웹페이지에서 영화 평가를 스스로 544개를 하셨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하시죠. 자, 이랬을 때 그 피처가 리얼 밸류 피처가 있고 카테고리 밸류 피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과 숫자가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네이밍된 그런 것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숫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별점, 평가지수, 좋아요 수, 상영 시간, 별점 분포 등등이 될 것이고, 카테고리 밸류는 감독, 배우, 장르, 상영 시간, 제작 국가 등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런 피처들을 이것에 적합한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어떤 별점을 추정될 것인데요. 자, 이 아래에 그런 리얼 밸류, 카테고리 밸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나이브 베이지안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안의 그런 나이브라는 스펠링에 위에 있는 이 표시는 분리라고 불리우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쓰이냐면 A와 I가 같이 한 번에
발음되지 않는다. 나이브로 분리해서 발음해달라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결하자 라는 뜻이고, 각 변수의 관계가 독립임을 가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용이해지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은 것, 그래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서 결합 확률, 이 joint probability 의 모습이 원래는 어떤 사전 확률에다가 PA에다가 그 A의 영향을 받은 B의 확률을 곱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A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가정에 의해서 이제는 그냥 B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x1과 x2의 교집합을 통해서 y라는 결과를 알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의 수식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x1의 특징, x2의 특징, 이런 것들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훨씬 계산이 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화 시켜보게 되면 아래의 수식과 같이 됩니다. 1, 2 쭉쭉쭉 가서 n개의 x가 있다. 그랬을 때의 클래스 yc를 알고 싶다 라는 것을 목표로 가는 건데요. 자, 이 클래스에 사전 확률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우도가 있게 될 것이고, 가능도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 분모로 나눠주게 됩니다.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를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도구는 파이썬입니다. 그 중에서도 numpy, numerical python의 준말이죠. 파이썬의 고성능 과학 계산용 패키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패키지는 매트릭스, 벡터 같은 어레이 연산의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 numpy로 주로 통칭하게 되고,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matplotlib입니다. 다음과 같은 용어들의 합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플로트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